자, 오늘은 우리 수소 쪽 좀 볼까요? 어디 있냐? 자, 우리 오늘은 수소 쪽 관련주를 볼게요. 자, 지금부터 수소차 관련주들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평화홀딩스하고 평화산업이 그냥 상한가를 갔죠. 왜 상한가를 갔는지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니, 전 뉴스는 참조 참고가 아니라 알려는 드리는데 잘 챙겨드리진 않지만 어쨌거나 막 너무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정확히 차트를 못 보게 돼요. 현대로템 K2 부품 뭔 얘기냐면 현대로템이 좀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었죠. 폴란드에, 그죠? 이렇게 폴란드로 무기 공급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갑자기 뛰었는데, 이런 현대로템과 이 두 친구가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현대로템을 보면, 자, 요렇게 많이 날아갔죠. 20분 날아갔는데, 자리가 좀 애매하게 끝났어요. 딱 여기가 목표가예요. 1차 목표가인데, 갔고, 주봉에서 보면, 엄연히 뚫었는데, 문제는, 여기 매물대들이 좀 있어요. 이 공간에. 얘를 뚫어주면 엄청나게 강하게 갈 테고, 못 뚫어주면 당연히 60주선까지 조정받고 갈 거니까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60주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무조건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 약간 올랐네, 그죠? 자, 어쨌건 너무 올라갔으니까 패스하고 항상 너무 올라가거나 뛰는 거를 뉴스만 믿고 막 싹 들어가지고 물리면 안 돼요. 벌써 이건 나온 뉴스니까 이제 뉴스가 뜬 거예요. 자, 여기 납품한다는 이슈로 평화산업, 평화홀딩스가 떴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그저 세력 대략 나름인 거고 알려드렸죠. 이런데 월봉 저점에 물렸을 때는 크게 리스크가 없어요. 이런 데서 물렸을 때는 당연히 뭐 떨어질 수는 있지만 차근차근 모아나면 되게 좋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상한가를 간 자리가 20개선을 뚫었는데 조금 저항선 하나가 있어요. 어떤 주식이든지 아까 알려드렸던 박셀바이오가 강력한 60주선을 뚫었고 9위에 반착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도 여기만 깨지 않으면 쭉 올라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월봉에서도 60개선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돼요. 근데 20개선 뚫었는데 위에 바로 있죠. 가격이 4,398원이 돼요. 내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이런 자리를 뚫어주는 걸 확인해야 되고 뚫어주면 단기로 4,700원 뛰면 5,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건 평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뚫어졌기 때문에 일단 목표권 다 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바라보려면 여기 5개월선 있거든요. 2,000원 정도까지 보는 게 맞아요. 평화산업 평화홀딩 상한가를 간 친구이기 때문에 뭐 너무 쫓아가거나 그러면 바로 물리게 되니까 단타 단계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수소차 관련주를 보면, 뉴인텍도 이날 떼었거든요. 이제 떼었는데, 20% 떼었어요. 월봉에서 위치가 높지 않죠. 낮아요. 대신에 60개선, 20개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주봉에서는 5선이 올라탔죠. 자, 이러면 대응하기 쉬워요. 만약에 미증시가 무너져서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흔들렸을 때, 뉴인텍 같은 친구들이 5주선만 깨지 않으면 한 번 좀 뛸 수 있는 이유가, 일봉에서 이날 떼었죠. 한 20% 갔어요. 그러면 아마 시장 무너지면 이렇게 20원 찍을 거예요. 20원 찍고 나갈 때 매수. 앞에 대량거래 들어온 이슈로 인해서 뛸 수 있어요. 단지 20원 깨면 칼손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지를 봅니다. 이지도 마찬가지로 좀 느리긴 한데 마치 바닥 찍었어요. 그래서 자, 주봉에서 5선 왜 탔죠? 이 뭔 얘기냐면 저번 주에 5주선을 회복해준, 즉 중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따라서 일봉을 보니까 5일선이 이쁘게 올라탔죠. 자, 쉽게 대응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단타하겠다. 그러면 5일선에서 20일선까지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장기를 끌고 가긴 위치가 낮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SPO셀인데 조금 아슬아슬해요, 이 친구. 왜냐면 전저점을 자꾸 깨려고 그래서 사실은 종목이 자, 추세가 우상향일 때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우하향이에요. 여기가 1차 목표가가 되고 이전 저점을 자꾸 깨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하고 틀리게 아직 5주선 회복을 못 해줬죠. 그러면 아직도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나 전기차 섹터들이 왜 강하냐면 다 5주선이 올려놓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중기적으로 추세가 다 터널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니까 다 날아가죠. 지금 다 찍고 온 자리가 20주선이 되고 자동차 부품자 할 때 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일봉에서 보면 아직 불안한 거죠. 그래도 좀 기다려야 되고 완벽하게 20에선 회복 장을 해줄 거예요. 즉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격이 모이고 올라타게 되면 그때 사시면 돼요. 제가 그때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GMB 코리아는 올라탔죠. 자,
SP 요새는 못 올라탔는데 GMB 코리아는 이격이 깔끔하게 모인다고 그랬죠. 모여서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봐도 돼요. 그래서 GMB 코리아 월봉 H 높지 않아요.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지기보다 올라갈 확률이 좋은데 주봉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추세 전환 해놨죠. 자, 이지처럼 엄연히 추세 전환을 잘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오두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는 전기차도 관심 가져야 되지만 이런 수소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도 꼼꼼히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풍급 조정을 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이 정도는 바닥권일 것 같아요. 주봉을 보니까 5선 회복해졌죠. 자, 역시나 다음 주에 5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5선을 깬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도 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서 깨게 되면 바닥에 올 수 있으니까 그때 대응하면 되고 유지만 해주면 풍국 조정도 다시 한번 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요. 자, 성창오토텍을 볼게요. 원체 흐름이 좋아요. 성창오토텍은 이제 바닥 거의 찍었고 주봉에서도 완전 밀려났어요. 대신에 20주선이 가깝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자 며칠 동안 차로 올라왔죠. 그러면 60일선 맞고 조정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음봉으로 떨어질 때 그죠? 당연히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굳이 단타 단계 하시려면 딱 5일선 근처 사시면 돼요. 전기차 관련주기도 해요. 5일선에서 매수 깨면 칼손절 단탄 이렇게 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꾸준히 모아 나가면 성창오토텍도 좋아 보입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장기로 끌어간 종목은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서 잘 차근차근 한 달 한 달 매달 꾸준히 잘 모아 나가면 아마 좋은 수익을 주게 될 테고 단타나 단기 스윙은 중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렸을 때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으면 바로 칼손절 단타로 들어간 종목은 근데 중장기로 길게 들어간 종목은 그냥 맘먹고 꾸준히 들고 가는 게 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글로벌 SM을 좀 볼까요? 자, 글로벌 SM도 잘 움직이죠. 이 친구 잘 움직이는데 월봉 H가 원체 낮아요. 그래서 주봉에서 보게 되면 오두선 가격이 787원인데 일단 올려놨습니다. 앞에 대량 거래가 터지기나 9% 뗐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딱 5일선 기준으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앞전에도 대량 거래 터지고 날아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어서 글로벌 SM도 이렇게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고 항상 저도 우리는 주식을 공부하고 사라고 그랬죠. 반드시 공부하고 매수해야 되는데 막 뛰나가는 거 사지 말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가 어라? 글로벌 SM이 이때 내동매매를 안 했더니 여기 와 있네? 이렇게 공부하고 사는 거예요. 자, 평화산업, 평화홀딩스는 설명해 드렸고 우수MS도 괜찮아요. 이쪽 전기차 관련주의자, 수소차 관련주의인데 요렇게 보면 바닥 찍었죠. 주봉에서 봤을 때 우선이 올려놨거든요.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우수MS도 상당히 끼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오두선만 깨지 않으면 앞에 대량거래 터지고 빵 올라갔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니까 이게 엄청난 대량거래 올라갔다 조정 주고 가죠. 그래서 우수MS는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예, 5일선, 깨면 20일선까지 잘 모아 나가면, 요렇게 뛴 친구들, 앞에 뛴 이력이 있는 친구들이 뛰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끼가 있다고 그래요, 종목이. 그러니까 누군가 세력이 모든 종목은 다 세력들이 관여하고 있어요. 뭐 어떤 건 세력주고, 어떤 건 세력주가 아니고, 뭐 삼성전자는 세력주가 아니고, 삼성전자 외국인 세력이겠죠, 그죠? 어쨌건 모든 주식은 다 세력주예요. 즉, 그 주식의 주인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건 뛰고 어떤 건 안 뛰냐면 어떤 세력들은 아직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 어떤 세력들은 갈 준비가 돼 있는데 이렇게 시동을 걸어요. 그래서 한번 시동 걸고 눌림목 주고 돌아 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수MS도 반드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니크를 볼까요? 유니크를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위치가 좀 낮죠. 지금 뭐 위치 안 낮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들이 다 낮아요. 위치는 다 낮은데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추세 전환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유니크도 추세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뭔 얘기냐면 지금부터 절대 5개선을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되고 일봉에서는 역시 20선 기준으로 대응 깨면 칼손절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자, EM코리아를 봅니다. EM코리아가 살짝 시동을 걸었죠. 그러면 월봉에서 봤을 때 바닥에 있죠. 해도 너무한 친구고 주봉에서 보면 정확히 찍었기 때문에 조정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이런 종목을 관중에 넣어놨다가 한 번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 대량 거래가 이 앞에 있는 웬만한 물량을 싹 잡은 대량 거래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를 관중에 넣었다가 침착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5일선 같은 거 찍고 나갈 때 다시 한번 매수해 주면 며칠 뒤에 또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알려드렸죠. 자, 이게 폴라리스 세원이에요. 이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날도 잘 보고 계시라고 얘를 지금 쫓아가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5일선 11선에 사시라고 그러면 이틀 기다렸다 빵 때렸죠. 또 기다렸다가 음봉.
또 날라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엔코리아가 날라갔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폴라리스 자원처럼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기다립니다. 이렇게 들어온 세력들의 힘에서 빵 때려요. 단타를 해도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친구를 내가 중장기 스윙으로 들고 가겠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월봉 예측 원치 않는 거죠. 이런 데서 물려가지고 우하향하고 있는데 중장기로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어디서 들고 가는 거냐면 이런 데 들고 가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다가 물리는 거거든요. 물론 속도는 여기가 빨라요. 자, 그렇지만 요렇게 낮은 자리에 사놓으면 반드시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이엔코리아는 앞으로 관심권에 두고 보는 게 맞아요. 자, 동양 피스톨입니다. 역시나 전기차나 이제 수소 쪽 관련주인데 이 친구는 원래 내연차에 집중을 하다가 언제부턴가 우리가 전기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우하향의 길을 걸었죠. 우리 전기차가 다 우하향 길을 걸었으니까 이 정도면 바닥 찍은 것 같은데 주봉이 중요해요. 추세를 돌려놨는지 자 엄연히 돌려놨죠. 지금부터 5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러면 20선까지 순간 뛸 수 있는데 가격이 4,790원. 그러니까 4,800원만 안 깨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니까 딱 5일선 위에 있죠. 요 자리만 깨지 않으면 뛸 수 있어요. 제가 보통 땡땡이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한번 설명드리면 자, 전 땡땡이를 엄청 좋아해요. 땡땡이가 뭐냐면 뭐 어디 땡땡이 신다는 게 아니라 자, 일봉에서 주가 급등하기 전에 좀 2, 3일 쉬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리냐면 개인들을 지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땡땡이라고 그래요. 이 땡땡이가 그려진 다음에 급등하는 게 높은데 그러려면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땡땡이가 아니고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온 친구들. 그러니까 뛰고 땡땡이 그리고 또 떴죠. 자, 이게 뭔 얘기냐면 동양 피스톤이 땡땡이를 그렸다가 바로 뛴다는 게 아니라 물론 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 또 확실하다. 이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주가의 채는 낮고 주봉에서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잘 틀어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그 중에 하나가 세종공업이죠. 이 친구가 좀 배신을 했죠. 왜냐면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는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나가면 세종공업은 앞으로 좋은 수익을 잘 줄 수 있고 자, 주봉은 이렇게 5주선 올려놨기 때문에 일단 1선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조금 답답한 게 일봉에서 보면 그죠? 원래 보통 정상적인 그 세력들 같으면 이렇게 땡땡이 생기면 날아가거든요. 안 날아가더라고요. 조금 올라갔다가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갔어요. 앞으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좀 긴 안목을 가지면 이렇게 21선까지만 잘 모아나가면 세종공업도 잘 뛸 수 있다 보이고 이건 삼봉모터스도 마찬가지예요. 월봉에서 보면 역시나 여전히 위치가 원체 낮고 자 주봉에서는 올려놨어요. 지금부터 수세전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5주선만 이틀 하면 되고 순간 또 이렇게 20주선 가격인 4,800원까지 뛸 수도 있어요. 일봉에서 일단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시장 무너지면서 5일선 찍고 나가거나 20일까지 오게 되면 중요하게 분할로 모아 나가야 되는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대우품은 잠깐 좋았죠. 대우품은 월봉 위치가 원체 낮아요.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 보고 계시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거든요. 수세전을 해준 거예요. 다음 주부터 5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일봉에서 굳이 매수하시려면 5일선 깨면 손절했다 20일 사도 되고 아니면 5일선부터 21선까지 분할 매수하셔도 돼요. 자, DK락을 봅니다. DK락은 끼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바닥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자, 주봉에선 돌려놨는데 이 친구가 일봉에서 앞전에 잘 올라갔죠. 이렇게 막 순간 12% 가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5일선 같은 자리 안 깨면 역시나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으니까 DK락도 잘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월봉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외바닥인 친구들이 뭐가 있냐면 일봉에서 기간 중에 짧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땅 떴다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 단타로 대응하실 분들은 팔고 나오는 게 맞아요. 자, 에코플라스틱을 봅니다. 에코플라스틱을 보면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여기가 왼쪽 산이죠. 여기가 왼쪽 산이고 여기 오른쪽 산인데 이 친구는 지금부터 20개선 깨면 안 돼. 이번 달 회복해주니까 다행인 거지. 요거 깼으면 크게 밀릴 뻔했어요. 자, 20개선 가격 2,860원이고 주봉에서 있으면 왜 끝났기 때문에 내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같은 날 요거 깨면 많이 무너져요. 조심해야 돼요. 자, 일봉에서는 20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완전히 대바닥에 사든가 아니면 왼쪽 산에 사야 되거든요. 이 오른쪽 산에다 반등하는 중이기 때문에 반등할 때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자, NK를 볼까요? NK도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주봉 돌려놨네. 그죠? NK도 주봉 돌려놨죠. 지금부터 5선만 안 깨면 되고 자, 일봉에서 이날 8% 갔죠. 기다렸다가 이렇게 5일선 같은 날이면 또 매수하면 돼요. 여기 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앞에 좀 급등한 이력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 5일선을 잘 지켜준 매수. 그럼 순간 후다없이 뛰기도 해요. 물론 이제 월봉 차트가 좀 복잡하긴 한데 잠시만요. 일단 5개월선까지 한번 순간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상황에 있긴 합니다. 간중에 넣어놨다가 잠깐 볼 필요는 있어요. 자, 나머지는 이제 자리도 높고 원체 우하향이 심해서 빼고 여기까지는 반드시 우리가 수소 관련해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CNG 여기까지 수소 관련주는 볼게요.